영국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 끝엔 하원 회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곳 회의장엔 영국 국왕도 들어올 수 없으며 녹색 의자엔 오로지 하원 의원만이 앉을 수 있다. The House of Commons is directly elected. Every member of Parliament is sent there by constituents. Is that all the power, or the most of the power, lies in the House of Commons because it is directly elected.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of Commons entirely determines who gets to govern the country.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왕실과는 달리 하원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민에게 선출된 650명의 하원 의원이 녹색 의자에 앉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수많은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의회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회다. 1707년 스코틀랜드를 정치적으로 병합하고 19세기 초반에 아일랜드를 병합한 이후 현재 칭호를 얻었다. 영국 의회는 양원제 구성, 귀족원으로 불리는 상원과 서민원으로 불리는 하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다. 세습 의원들 또는 국가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임명된 의원들이 상원을 구성한다.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there because they have been appointed as life peers. There are a small number who are left because they are hereditary peers. They are the descendants of people who, way back in the past, were first created as a peer, as a duke or a marquis or a baron, an earl or a viscount. There are also some bishops in the House of Lords. These are representatives of the Church of England, the established church. But they are not elected by the people. 상원과는 반대로 하원은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다. 임명직인 상원과는 달리 선출직인 하원은 더 큰 권력을 갖는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입법권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입법 과정은 모두 두 의회를 거치지만 상원의 역할은 극히 적다. It would, for instance, start in the House of Commons, go through the House of Commons, then has to go through the House of Lords. So in some sense, the two houses have similar sorts of power. But in practice, the House of Lords tends to see itself as being that its role is to ask the House of Commons to think again. So it sees that the elected House should have the final say on legislation, and it will essentially say, are you sure that you really want to do this? But ultimately will tend to let the House of Commons have its way. So the House of Commons can ultimately decide what laws get passed. The House of Commons is also ultimately there to sustain the government of the day.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of Lords does not affect who gets to govern the country.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of Commons entirely determines who gets to govern the country.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갖는 것.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권한이자 기능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과거 영국 의회는 대귀족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정치적 집합체였다. 국왕에 의해 임명된 고위 성직자와 귀족들이 법령, 행정, 세금 문제 등 국정 전반 현안에 관여하고 왕에게 자문했다. 일반 시민이 의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것은 13세기에 들어서였다. 영국 의회가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3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문회라는 용어 대신에 영어의 parliament, 즉 의회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기존의 대귀족 그리고 고위 성직자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의 기사, 큰 도시와 자치시에서의 각 시민 대표들이 의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에 비해 도시의 대표라 하는 자들은 그 권위와 정치력 그리고 대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와 도시 대표들로 구성된 하원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때는 14세기 초. 이때부터 비로소
영국 하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영국의 선거법이 마련되었다. 영국의 초기 선거에는 귀족, 토지를 가진 부자 등 매우 제한된 상류층만이 투표권을 가졌다. 영국의 선거권 확대는 6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1832년에 이루어졌다. 귀족과 부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참정권이 도시산업 자본가와 중산층에게 부여되었다. 186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들의 선거권 참여운동이 전개되면서 1867년 노동자들과 소시민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졌다. 당시 개정으로 130만 명이었던 유권자의 수가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 3차 선거법 개정은 1884년에 전개되었다. 제1차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농 및 광산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1884년 선거법이 개정되고서야 소장농과 광산 노동자는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여성 참정권의 확대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성에게 주의회 투표권은 일부 주어졌으나 전국적으로 여성에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1918년 4차 선거법 개정과 1928년 5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야 여성들은 온전한 참정권을 획득했다. 이후 1970년 6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 시대의 선거법이 완성됐다. 6번의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한 영국의 선거법. 1832년 선거법 개혁 이후 영국 유권자는 수천 명에서 거의 모든 성인으로 확대됐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정 속에서 영국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중 대표적인 선거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다. 650개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은 하원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영국에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열려있는 편이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내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하지 않는다. In a strictly legal sens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member of parliament is really quite open. So you have to be over 18 years of age, you cannot be bankrupt, and you cannot be insane. Beyond that, however, if you want to become a member of parliament, you really need to be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Which is that although it's relatively easy to stand in a general election, most of the candidates that win will represent political parties, and so those candidates will obviously need to get the backing of that party to be the candidate. 후보가 되는 것은 쉽지만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당선되기란 쉽지 않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당의 지지를 받고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Most members of parliament, almost all members of parliament, are only members of parliament because they stood on their party platform and they were elected as a Labour MP, as a Conservative MP, as a Liberal Democrat MP. So really, if you want to become a member of parliament, you've got to be involved in the political parties from an early age. 각 정당은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를 정한다. 중앙당에서 만든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만 후보 선출의 대부분은 지구당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다. 각 정당의 지구당은 서류 심사, 심층 면접, 토론, 투표 등 여러 방법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고 중앙당의 후보 명부를 넘긴다. 중앙당의 승인 후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영국의 하원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다. It's really a single-member, simple plurality system because the country as a whole is divided into 650 distinct and separate geographical areas, constituencies or seats.
Now, each of these 650 constituencies returns one member of parliament to the House of Commons. This is why it's a single member system. It's a simple plurality system because in order to be elected as the member of parliament for any one of these constituencies, you simply need to win the most number of votes. You don't need a majority of votes cast in the local association, you simply need the most. So for example, you could easily have a system where there are 5 candidates, 5 serious candidates in a local constituency, and one candidate gets 21% of the vote and the other 4 get just below 20%. Well, the candidate with 21% wins because they've got the most. They do not need to win 50% of votes in the House of Commons. 하원 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결과로 영국 총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Whilst there is this local level voting going on, what really matters is how this plays out in the House of Commons. And in the House of Commons, what you need is one political party to get a majority of all votes of all MPs across the country, and it's this is the post, and it's the party that is the first across the post, is the first to get a majority of MPs, it becomes the government of the day. 영국은 통상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단일 정당 내각. 하원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650석의 과반수인 326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집권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는 국왕의 초대를 받아 버킹엄 궁을 방문한다. 국왕은 당수에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총리 예정자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 국왕은 그를 총리로 임명한다. 만약 현직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 현직 총리는 사임하게 된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최장 5년. 과거엔 총리가 하원 의원 선거 날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So there's no absolutely fixed period that for the term of an MP. Until 2011, a Prime Minister could call a general election at a time of his or her choosing. In 2011, the law was changed so that it was fixed to 5 years. So the idea was that we would have a general election every 5 years. Prior to that, I should say, there was an upper limit on the maximum amount of time between general elections. But what happened in 2011 was fixing it to 5-year intervals. 정부는 법으로 5년이란 임기를 정했다. 하지만 여러 이슈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는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치러지기도 했다. You must have 2/3 of MPs voting for an early election, or MPs must have voted to express no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of the day. So the government has lost the confidence of MPs, and no new government can find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MPs within 2 weeks. Under those two circumstances, an election can take place earlier. 대표적인 예가 2017년 선거다. 테리사 메이는 2015년 선거로 총리에 임명됐다. 그런데 2년 후인 2017년 브렉시트 절차에 국민의 신임과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한 이유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조기 하원의원 선거를 선언했다. Now I have concluded that the only way to guarantee certainty and stability for the years ahead is to hold this election and seek your support for the decision. 4월 19일 하원에선 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찬성 552표, 반대 13표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2017년 6월 영국 국민들은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영국은 흔히 공명선거의 나라로 일컬어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영국의 선거운동 방식은 꽤 단조로운 편이다. 영국의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후보자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택방문이라든가 길거리에서의 홍보 이 정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 해당 지역구에서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공회당이라든가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각 정당의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각 주요 당수가 텔레비전에 나와 주요 공약을 놓고 TV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에 대해서도 꽤 엄격한 편이다. 지자체 선거와 전국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거에 상한액이 적용되는 셈이다. So campaign laws in Britain are comparatively quite stringent. There is very little public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There is some public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but not really for campaigning, and certainly not as you find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caps on how much political parties can spend nationally, and there are also caps on how much local associations can spend. And crucially, all the organisations, so the local associations, every branch of a political party, and also the national central office, they need to make reports to the Electoral Commission, which is the body responsible for overseeing elections in Britain. And as a member of the public, you can actually go to the Electoral Commission website and see precisely how much every local association has spent, how much the national parties have spent as well. 그런데 영국도 하루아침에 선거 풍토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18세기 선거 과정에선 많은 유권자 매수와 향응 제공이 있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풍자 화가인 윌리엄 호가드는 선거 향응이란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1754년 영국 옥스퍼드주의 선거 당시를 풍자한 그림이다. 선거 연회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와 여자, 큰 통에 술을 가득 채우는 이와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든 남자의 모습까지. 당시엔 유권자 수가 적고 투표소가 멀었다. 이에 후보자들이 술집에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며칠간 식사와 술을 제공한 후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는 일이 흔했다. 상류층의 부조리와 잘못된 선거 풍토를 윌리엄 호가드는 그림으로 전했다. Historically, British elections were corrupt, particularly up until really the beginning middle of the 19th century, when, because there were very small numbers of voters, because rich landowners often bought their way into office, there was a high level of corruption. 부패로 얼룩진 영국의 선거를 개혁한 이는 자유당의 글래드스턴 수상이었다. 글래드스턴은 부정부패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를 통해 수상이 되자 부패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글래드스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제임스에게 부패 추방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헨리 제임스 장관은 1881년 부패 및 위법 행위 방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883년 법안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So, for example, th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I think of 1883, made it an offence to treat voters. In other words, to sort of try to curry favour amongst poorer voters by offering them free beer or free food, things like that. So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reform and targeted legislation really helped to make British elections essentially free from corruption as we would understand it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유권자의 수가 점점 늘어난 것도 부패 추방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이들을 모두 매수하는 데 있어 한계가 생길 수밖에는 없었다. When you had a handful of voters, it was relatively easy to bribe them. When you suddenly had thousands of voters in a constituency, it was too expensive to bribe them. So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corrupt practices went.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영국의 하원의원 선거. 그런데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당선자를 선택한 표만 살아남고 당선자 이외의 후보를 선택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그러다 보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나 지지도가 높은 정당의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Well, we just did a poll recently which showed that a quarter of people are now considering voting tactically, so not voting for the person that they don't want because of this safe seat problem. They know their vote is not going to count towards the election or towards representation, so
they decide to vote for the next closest candidate that could possibly beat the one. So they vote against the candidate they want rather than for the candidate they want. 실제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양당 체제다. 소선거 후 단순 다수 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지면서 정당 체제가 어느덧 양당 체제로 고착화된 것이다. Can voters' interests really be represented? The diversity of voters in any country be represented by just two big blocks of ideological positioned parties? Where's the Greens? Why the Greens weren't represented? Is there regional or national interests, like in Scotland, they've not been represented, and other parts of England as well? There's a whole range of different views which two big blocks might not be able to represent. 그러다 보니 양당 체제와 더불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도 연출됐다. 특히 보수당과 노동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 득표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다수당으로 집권했다. 1997년 선거를 보면 43.2%의 득표율을 획득한 노동당이 64%인 418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30.7%의 득표율을 얻은 보수당은 25%인 165개의 의석을 차지했다. 16.8%의 득표율을 얻은 제3당 자유민주당은 겨우 7%인 46개의 의석만을 확보했다. 2015년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36.8%를 득표한 보수당은 330석으로 의회의 과반을 차지했다. 30.5%를 득표한 노동당의 의석은 232개였다. 득표율 차이는 6.3%에 불과했지만 의석 비율의 차이는 15%다. 영국 독립당의 경우 12.7%로 득표율만 봤을 때는 제3당이지만 의석은 고작 1개였다. The major criticism, the major disadvantage of the British voting system, the reason why it's often attacked by people who want political reform is that it doesn't translate the votes that are cast across the country into political parties' representation in the House of Commons. There is no direct translation between parties' popular appeals and their share of seats in the House of Commons. Let me just give you an example. In the 2015 general election, the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this is Nigel Farage's Eurosceptic pro-Brexit political party, won nearly 4 million votes across the country, and yet it had only one member of parliament elected. 4 million votes, one MP. In Scotland, because the Scottish nationalists, their vote and support is very concentrated, they won nearly 50 MPs with 1.5 million votes. So one political party gets 1.5 million votes, nearly 50 MPs. Another political party gets less than just under 4 million votes, but gets only one MP. 정당 득표율로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지금의 선거에선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표의 비례성 훼손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영국 하원의원 선거 방식은 영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었다. Well, I mean, it was chosen in this country a long time ago. Times of the British Empire, there was two big parties actually, which wasn't even Labour. It was the Whigs and the Tories, and there was the landed gentry and aristocracy and the kind of business class. And then post 1945, after the war, when the working class came back and wanted some sort of representation, that defended their country and died for it, so they wanted to be represented, then Labour became the dominant party. But the system always only allows two parties because of the kind of winner takes all. There's it's another reflection of that safe seat. So there's a winner and then there's a close second. 노동당과 보수당은 소선거 후 단순 다수 대표제를 지지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선거 방식의 개혁을 주장했다. 정당 간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2010년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투표 개혁에 대한 국민 투표를 약속했다. In 2010, the Liberal Democrats finally got into government as the junior coalition partner of the Conservatives. And as
one of the inducements to get the Liberal Democrats to join the coalition, the Conservative then leader,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promised a referendum on the voting system. Now, the alternative voting system that was put onto the referendum ballot was the alternative vote. This is a voting system that is not really proportional. It only results in a majority for MPs at the local level. It doesn't provide for proportionality at all. 새롭게 도입하고자 했던 방식은 선호 투표제. 유권자가 후보들의 지지 순위를 정하여 1순위 후보를 기표하고 대안으로 2순위 후보도 기표하는 투표 제도다. 2011년 5월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두고 국민 투표가 치러졌다. 결과는 찬성 32%, 반대는 68%. 선거 개혁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One of the arguments used against it was that this would mean that you would have the least unpopular candidate rather than the most popular candidate. Other people actually criticised it because it didn't go far enough, because they said actually this is not a proportional system. It's still going to have many of the same problems that are associated with first past the post. Why did they not want to change the voting system? I suppose partly there is a tradition, just normal conservatism. People are used to the current voting system. They can't see a real reason to change it. And at the same time, there wasn't an opportunity to get that much enthusiasm for the new voting system because it wasn't a particularly big change. People were being asked to vote on what was really almost a technicality. It was about how you counted votes at the local constituency level, not how parties had their share of seats, or how the share of seats was or how seats were sort of allocated to political parties. 2011년 국민투표는 부결로 끝났지만 여전히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 선거법은 하원을 통해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영국은 민주주의를 더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You'd feel like your vote counted. You feel like you had a representative, because most people live in an area where they have somebody that they voted for in the parliament, or a party that they voted for in the parliament. So that gives your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ome legitimacy, and it makes the representatives feel that they have to respond to the people. They're not just targeting either regions where they have high votes or where they need marginal, where they need swing voters. So there's a kind of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If you want a state and a way of running democracy that feels cohesive, feels like it's legitimate, you feel like you've got a voice, you feel like the government's acting in your interest and is making decisions, and you can see it in your everyday life, whether it be in jobs and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영국. 영국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기에 선거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표현해줘야 한다. 영국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는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의미 있다 느끼지 못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영국이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